비뇨기과 이민구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비중격 수술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을 건데요. 저희가 보통 수술할 때 동의서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떤 수술인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근데 이게 한 번 설명드리다 보니까 환자분 자꾸 까먹으시더라고요. 또 헷갈리실 수 있고 해서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중격이라는 부분은요, 코의 가운데 있는 벽을 비중격이라고 해요. 이 CT를 보시면은 눈이 있고요, 여기가 뇌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이 벽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코 가운데 벽에 좀 심하게 휘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 내시경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 코가 막히게 되고, 또 이분은 덧살들, 합의각계라고 부르는 덧살들이 풀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코 막히게 되겠죠. 보통 이제 수술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코 막힘이라든지 콧물 같은 비염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비중격을 교정을 해줘서 이걸 똑바로 세워주면은 양쪽 다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 쉬는 게 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안쪽에 이 뼈를 교정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은 마취 방법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국소 마취를 할 때도 있고요. 환자분에 따라서 수면 마취라든지 전신 마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국소 마취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코 안쪽에 점막에다 마취를 해요. 마취할 때는 조금 아프시겠죠. 마취를 한 다음에는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코 안쪽에 점막에 절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통 1cm 정도 안 보이는 부위에 넣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막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코 앞쪽은 연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비중격 뒤로 갈수록 뼈로 변해가요. 그래서 이 휘어진 부분은 뼈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을 벗겨내가지고 이 연골이랑 뼈를 노출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뼈 휘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CT에서 보시면요, 이 뼈 휘어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위, 아래를 딱 잘라낸 다음에 이 뼈를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휘어진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벽이 똑바로 펴지겠죠? 이게 또 이렇게 똑바로 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연골 부분이 크게 휘진 않았어요. 그래서 뼈만 제거하면은 앞에도 같이 펴질 수 있겠죠? 연골은 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제 뼈를 제거만 해도 같이 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비중격 수술은 그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같이 합의각계라는 이쪽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제가 이쪽 수술하는 건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중격 수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요, 코 안에 절개한 부분을 다 꼬맨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수술한 후에 몇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일단은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겉에 부분에도 피가 날 수가 있고요. 이 안쪽 부분에도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일단 겉에 피가 나는 거는요, 저희가 솜이랑 꺼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코 안쪽을 꽉 막아둘 거예요. 이렇게 막아두는 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 겉에 점막에서 나는 피를 먹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여기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 안쪽에 피가 보이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코가 막혀버리니까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답답하시겠죠? 근데 하루 이틀은 참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빼드리고 싶어도 빼면 안 되거든요. 빨리 빼버리면은 가운데 피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거를 비중격 혈종이라고 합니다. 비중격 혈종이 생기면은 안쪽에 연골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하루 뒤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혹시 피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피를 제거를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에 숨을 꽉 막아놓는 거예요. 수술한 다음에 가끔씩은 얘랑 눌러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눌러붙는다고 해서 이거를 유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해서 넓혀야 하는데 이게 서로 눌러붙으면은 다시 좁아지겠죠? 그럼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얇은 실리콘으로 된 막을 넣어놓을 거예요. 그 막을 넣어놓으면은 얘랑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눌러붙질 않아요. 이제 이 막은요, 빨리 빼면 안 되고요. 보통은 2주 뒤에 뺄 거예요. 그래서 2주까지는 코 안쪽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몇 가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코 세척을 잘 하셔야 돼요. 코 세척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 코를 세게 풀지 마시고요. 왜냐면 코를 세게 풀거나 팔 경우에는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쪽에 점막이 좀 약해지는 상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코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세척을 자주 하시라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술,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담배는 코 안쪽의 점막에 많이 닦지를 않게 하고요. 그리고 회복 빨리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담배는 피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우나라든지 수영 같은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쪽에 절개란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 2, 3주 정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서 좀 외래에 계속 오셔가지고 저희가 봐드릴 건데요. 보통은 처음에 수술한 다음에 일주일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면은 한 3, 4일에 한 번씩 오시고 또 2주 지나가면은 4, 5일에 한 번씩 오시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뵐 거니까 그때 오실 때마다 저희가 안쪽에 딱지도 제거해드리고요. 드레싱도 해드릴 거예요. 안쪽에 더러운 걸 제거할 거고 보통은 수술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수술한 다음에 바로 가능하세요. 그런데 물론 코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 쓰기 때문에 더 코가 많이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지나가고 많이 좋아지시니까 그것도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음식은 술, 담배 제외하면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없습니다. 다 드셔도 돼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이틀 동안은 입으로 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숨을 빼고 나서도 안쪽에 붓기가 차오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간은 코로 숨쉬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처음에 쉬시다가 점점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코 뚫리기 때문에 점점 편해지실 거예요. 세척은 코아에 솜을 빼놓은 다음에 바로 가능하세요. 근데 가끔씩 피가 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세척하지 마시고 제가 뵌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세척 방법은요. 저희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은 기구를 처방해드리거든요. 집에 있는 분들은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세척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 세척 기구는 저희가 나눠드린 건 이렇게 생겼어요. 통이 있고 안쪽에 호스가 있고요. 끝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안쪽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은 다음에 저희가 드린 가루를 타가지고 섞으면은 생리식염수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닫은 다음에 코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짜주면은 코 세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이 뾰족한 부분이 약간 바깥을 향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안쪽을 향하게 되면은 세척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약간 바깥을 향하게 돼서 이렇게 숙인 다음에 짜주시는 게 제일 세척할 때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양쪽 다 하시면은요, 수술 후에 딱지 같은 게 많이 떨어져 나오고, 분비물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주 하시면은 수술 후에도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한은 없어요. 보통 3번 이상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더 많이 하셔도 돼요. 단지 너무 세게 하면은 귀 이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귀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 집어넣듯이 하시면 됩니다. 수술 부작용은 아까 일부 얘기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은 코 가운데 이 비중격에 점막들이 약해져가지고 이 사이에 구멍이 뚫린 경우가 생겨요. 이걸 비중격 천공이라 그러는데 좀 드물어요. 근데 혹시 생기더라도 큰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안쪽에 이 뚫려있는 부분을 만약에 수술할 때 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 연골을 막아둬가지고 이쪽을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비중격 천공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 앞에 연골 부분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코끝이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드문 부작용인데요. 저희가 코 안쪽 연골을 거의 손을 많이 안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격 수술은 사실 외관이랑 상관은 없어요. 코 안쪽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코 겉대 부분의 교정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겉대를 교정하시려면은 코 성형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 중격 수술은 안쪽에 휘어진 것만 교정하신다는 거, 그리고 안쪽에 구조만 배워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성형수술이랑 비정경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코 성형수술을 할 때 코를 높이기 위해서 연골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중격 수술을 같이 하면서 연골 부분의 일부를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같이 진행하게 되죠. 비중격 수술에 대한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합의각계 수술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